등산할 때 너무 빨리 지치시나요? 오르막에서는 헐떡거리고 산행이 조금만 길어져도 바로 저혈당 오듯 힘이 쭉 빠져버리고요. 물도 마셔보고 중간중간 휴식도 해봤지만 별 차이가 없으셨던 분들, 사실 저도 한때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에서 무려 21만 명이 시청한 한 영상에서 몇 가지 간단한 훈련만 해주면 등산이 훨씬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웃도어 전문가 저스틴은 실제로 이 훈련을 하고 산에 가면 덜 지치고 오르막도 확실히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데서도 알려주지 않는 등산이 쉬워지는 방법, 해당 영상의 내용과 제가 10년 동안 건강하게 등산한 노하우를 더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등산을 하시나요?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떠올려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등산을 해오셨나요? 스트레칭도 없이 무작정 산에 오르거나 살을 빼겠다고 무리해서 장거리 산행을 하거나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오는 걸 목표로 하지 않으셨나요? 결국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이런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등산은 절대 쉬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단순히 오르막을 편하게 만드는 요령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랫동안 등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12만 구독자를 가진 캐나다 아웃도어 전문가 저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인이거나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몇 가지 훈련만 한다면 등산이 확 쉬워질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계단 훈련입니다. 영상에서는 산에서 가파른 경사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대비 훈련이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라고 말합니다. 저스틴은 계단 훈련이 등산에 필요한 근력을 키워주고 강화된 인대와 관절, 그리고 하체 근육이 구조적으로 부상을 예방해준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꿀팁이 없어서 제가 대한산악연맹 영상을 보고 참고한 내용을 추가해봤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뒷발을 끝까지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발이 펴져야 근육이 아닌 뼈가 체중을 지탱하게 되어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을 살짝 굽힌 채 발 전체를 디디며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충격을 줄이고 근육이 부드럽게 하중을 흡수합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잘못 내려오는 케이스입니다. 힘이 빠져 털레털레 내려오는 건데요. 이렇게 내려오시면 무릎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무릎에 통증이 생기실 겁니다. 위에 말씀드린 계단 훈련을 2주만 해보시면 산행이 훨씬 덜 지치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유산소 훈련입니다. 저스틴은 등산 훈련에서 심폐지구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지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죠. 저스틴은 달리기를 할 때 톡 테스트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달리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최적의 달리기 강도라고 하죠.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 지구력이 향상되고 산행에서 숨이 훨씬 덜 차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달리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헬스장에 러닝머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사도를 10에서 12% 정도로 올리고 빠르지 않은 속도로 걷기만 해도 실제 산의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비슷한 훈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근력 운동입니다. 영상에서는 근력 운동이 등산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뼈, 힘줄, 인대까지 강화해서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저스틴은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운동을 추천합니다. 해당 부위 운동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직접 운동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운동은 스쿼트가 가장 좋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전반을 강화해 오르막과 내리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종아리 운동은 카프레이즈를 추천합니다. 카프레이즈는 발목을 지탱하는 힘을 길러 울퉁불퉁한 산길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게 합니다. 엉덩이 운동은 힙 브릿지를 추천합니다. 힙 브릿지를 꾸준히 하면 무릎 관절에 걸리는 부담을 덜어주고 코어를 길러줍니다. 각 운동에 대한 설명은 추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등산만 다니면 무릎이 아파서 고민이 많았는데 꾸준히 산행 전 스트레칭을 하면서 스쿼트와 힙 브릿지를 병행하면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등산은 생각보다 관절과 근육에 큰 부담을 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근력을 보강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꾸준히 반복하시면 확실히 산행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바로 나는 당장 이번 주에 가는 등산부터 쉬워졌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바빠서 위에서 말한 것들 지키기 힘들어. 이런 분들 마음도 충분히 공감 갑니다. 가정이 있으시고 바쁘신 분들에겐 할 일이 늘어나는 느낌이라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결국 이런 훈련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난 할 수 없어 라며 다시 힘들게 등산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힘든 등산이 정말 바로 쉬워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매일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등산에 필요한 근력과 심폐지구력이 부족해도 바로 등산이 쉬워지는 방법, 그건 바로 등산 스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등산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등산이 하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산행을 오래 즐겨온 분들이 아니라면 하체 근력이 부족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이유는 등산이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있고 걷더라도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을 걷죠. 하지만 산은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때로는 미끄러운 돌길을 지나야 하죠. 균형을 잡는 근육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우리는 산에서 금방 지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바로 등산 스틱입니다.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하체에만 집중됐던 하중을 전신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팔을 함께 사용하며 균형을 잡아 산길을 마치 네 발로 걷듯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괜히 전문 산악인들이 항상 스틱을 쥐고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죠. 사실 등산 스틱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구매하려고 하면 뭘 사야 할지 정말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이버 쿠팡만 합쳐도 41만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카본인지 듀랄루민인지 접이식인지 스크류식인지 등등. 대체 나는 어떤 걸 사야 할까 헷갈리셨을 겁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래 기준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주세요. 나는 일주일에 산을 가는 횟수가 4회 이하다.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10년 넘게 쓸 스틱을 찾고 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준 3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후회 없는 등산 스틱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이식인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가볍게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이식이 아니면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을 실수로 치는 일도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가방에 쏙 들어가고 조립 분해가 쉬운 접이식 스틱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내구성이 좋은지 확인하세요. 저가형 등산 스틱은 후기에 부러졌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다양한 스틱을 오래 써왔지만 비싼 스틱도 생각보다 쉽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틱이 산행 중 부러지게 되면 다칠 수도 있고 다치지 않더라도 돈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 스틱이 부러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틱이 잘 안 부러질까요? 접이식 스틱 기준으로 이음부가 보강된 스틱이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접이식 등산 스틱의 파손 사례들을 보면 약한 이음부가 부러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접이식 등산 스틱 이음부는 이렇게 텅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음부가 사진처럼 알루미늄으로 보강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부러지지 않는 스틱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모든 단이 듀랄루민 707호 T6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재질을 속이는 업체가 있으니 재질 성적 증명서를 공개하는지도 체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AS 센터가 제대로 일하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등산 스틱은 소모품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부품이 닳거나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곳들이 있죠. 그렇기에 무상 AS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곳에서 구매하세요. 또한 구매 후 30일간 교환 반품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세요.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후회 없는 등산 스틱 구매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죠. 그래서 저는 연구부서를 설립해 3년간 직접 등산 스틱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자.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췄고 마케팅비를 최소한으로 운영해 나머지를 전부 연구개발 비용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각종 엄격한 성능 테스트 높은 성적으로 통과, 25,000개 판매 완료, 누적 리뷰 6,000개 돌파 및 평점 1위 달성. 이 모든 건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셨고 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 저희 팀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품질의 등산 스틱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많은 팀원들이 밤늦게까지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